외국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자신의 핸드폰에 온 알림 문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곧 그녀는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레이첼 씨의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오늘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인타운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반가운 가게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식 즉석라면 가게입니다. 저는 오늘 가게를 처음 발견했는데 벌써 유명해졌는지 가게에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더라고요. 봉지라면을 뜯어서 면발을 종이 그릇에 담아 기계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면 알맞은 양의 물이 나오고 3분 정도 기다리면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신기한 광경을 많은 미국인들이 넋을 잃고 보고 있더군요. 처음 경험하는 것에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신의 SNS에 올리려는지 아니면 개인 소장용인지는 몰라도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 한국 여행 때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가면 경복궁이나 이태원, 명동 등 한국의 명소를 둘러보고 쇼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행 코스지만 저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이곳을 매일 갔습니다. 그곳을 가려고 한국에 방문한 것이기도 했죠. 저는 평소 한국 유튜버의 먹방을 정말 많이 봐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먹방이라는 단어는 꽤 자주 쓰는 말이 되었을 정도예요. 제가 특히 제일 좋아하는 영상들은 한국 편의점 먹방입니다. 편의점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한국 편의점 먹방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뜨고 과자나 젤리 같은 간식을 사 먹거나 라면에 삼각김밥을 먹는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1000만 뷰에서 많게는 3000만 뷰를 넘긴 것도 있을 만큼 한국 영상들은 인기가 정말 많아요. 분홍색으로 된 편의점 음식만 사 먹기, 하루 종일 편의점 음식만 먹기, $10만 가지고 편의점 쇼핑하기 같은 챌린지도 생겼을 정도예요. 사실 한국 분들은 누가 편의점 가서 밥 먹는다 하면 지갑 사정이 안 좋거나 오죽 바빴으면 편의점에 가서 밥을 먹는 건지 걱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미국 MZ들 사이에서는 한국 편의점 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음식을 먹어본 후에 평가마저도 엄청 좋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SNS의 먹방은 한국 편의점 먹방이 휩쓸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먹방 영상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특히 편의점 먹방이 인기가 많아요. 편의점 먹방 중에서도 미국 MZ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편의점 얼음컵에 음료 붓기랍니다. 사실 그 영상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얼음컵을 구매하고 옆에 있는 수십 가지의 음료 중 하나를 골라 컵에 붓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일례를 들어보자면 저희 학교에 다니던 평범했던 한 여학생이 한국 여행을 갔고 한국 편의점에서 얼음컵에 음료수를 따르는 영상 시리즈만 올려서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는 스타가 되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유명 SNS 스타 리아드 역시 한국에 와서 해보고 싶었다며 음료수 따르는 영상을 올렸으며 그리고 미국 보그의 유명 모델인 린터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휴가를 위해 한국을 찾은 후 한국에서 2달간 머무르며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 스타마저 한국에 오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아이스컵 음료를 찾을 만큼 요즘 해외 인플루언서 사이에서도 한국 편의점은 필수 코스가 돼버린 거죠. 그런 SNS의 유명인들이 너도 나도 올리는 영상을 보다 보니 저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저 평범한 내용의 영상이 왜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버킷리스트 역시 한국 편의점에서 얼음컵에 음료수 부어 먹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한국 편의점 먹방을 찍으려고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편의점 음식도 음식이지만
한국에서 엄청난 일을 겪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한 경험이긴 했습니다. 한국으로 약 10일 정도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편의점으로 가 얼음컵을 사서 음료수를 담아서 마신 것이죠. 드디어 저의 버킷리스트를 달성했고,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격스러웠죠. 그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 편의점 먹방은 질릴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 편의점에서는 치킨과 군고구마도 팔더라고요. 먹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여행 내내 편의점 음식만 먹어도 시간이 부족해 못 먹어보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 음식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여행 내내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울 수는 없어서 저는 야식으로라도 편의점 음식들을 다 먹어보자는 욕심을 부렸어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한강에서 즉석 라면도 끓여 먹고 카페 투어, 시장 구경, 등산하기 등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며 알찬 하루를 보냈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엔 꼭 한국 편의점에 들러서 주전부리와 맥주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국 편의점에서 놀란 것이 맥주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특히 과일 맛이 나는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여행하는 내내 과일 맛이 나는 맥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맛은 달콤하고 상큼해서 꼭 주스를 마시는 것 같은데 마시다 보면 잔잔하게 취기가 오르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맥주와 컵라면의 조합을 한국 분들은 아시나요? 한국 라면은 정말 훌륭한 한 끼 식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면 최소 30달러는 필요해요. 팁이랑 세금까지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한국 라면은 6달러 정도면 충분히 배부르고 맛있는 한 끼 식사가 가능했어요. 팁을 줘야 하는 부담도 없죠. 단지 가격이 저렴하기만 하다면 이토록 인기를 끌지 못하겠지만 한국 라면은 정말 맛있고 종류도 다양했어요. 매운 국물 라면은 기본이고 맵지 않은 국물 라면, 짜장라면, 비빔면, 볶음면 등등 종류도 엄청나지요. 거기에 더해서 아주 매력적인 점이 또 있습니다. 컵라면에 맥주를 마시니 그렇게 꿀맛이 따로 없더라고요. 뜨겁고 매운 라면이 입안을 얼얼하게 만들 때 차가운 맥주로 입가심을 해주면 이게 바로 행복이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라면의 맛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라면을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매일 맥주와 라면은 물론 다양한 편의점 음식들로 야식을 먹었더니 미국에 돌아갈 쯤에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와는 사뭇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덩이 같아진 겁니다. 제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부터는 한국 라면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부러 편의점을 못 본 척하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사실 한국에서 여행할 때 밤에는 돌아다닌 적이 없었어요. 어둑해진다 싶으면 여행 일정도 조율해가면서 숙소로 빨리 돌아오곤 했거든요. 어느 나라이든지 밤은 위험하니까요. 물론 한국의 밤거리는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보긴 했는데 쉽게 믿기진 않았고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선 여자 혼자서 밤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먹던 야식과 맥주를 안 먹으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시시하게 잠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수십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편의점만 빠르게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제 또 한국에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아쉬운 마음이 저를 무모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매일 밤 먹었던 맥주와 편의점 음식들이 생각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주머니에 챙겼어요. 여차하면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망갈 시간은 벌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잔뜩 긴장을 한 채 밖으로 나갔는데요. 곧 저는 늦은 밤 한국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저에게 필요한 건 호신용 스프레이가 아니라 밤 산책을 즐기는 여유와 맥주와 과자를 살 카드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편의점으로 가는 길목엔 퇴근하는 사람들과 늦은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을 나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평화로운 밤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죠. 미국의 밤은 노숙자와 약에 취한 사람들이 점령한 시간인데, 한국의 밤은 낮과 마찬가지로 평온한 시간이란 걸 뒤늦게 알게 돼버렸어요. 밤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란 것은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한국에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을 제대로 만끽한 게 맞는지 의문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편의점에 다녀온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겼어요. 이것저것 마음대로 집어온 간식거리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맛을 자랑하더군요. 어쩜 이렇게 맛있는 것으로만 잘 사왔는지 제 자신이 기특할 정도였죠. 그렇게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하나 왔어요. 그건 방금 전 제가 다녀온 편의점에서 달러가 결제되었다는 승인 문자였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패닉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혹시나 싶어 주머니를 뒤져보니 그 안에 있어야 할 카드가 없었어요. 카드를 편의점에 떨어뜨리고 왔나 봐요. 깜짝 놀란 저는 혼비백산 뛰쳐나갔어요.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길에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치더군요. 카드 도둑이 내 카드로 무얼 얼마나 살지. 과연 카드사에서는 부정 사용을 인정하고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해줄는지 머릿속이 복잡했고,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괜히 편의점에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저를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도둑이 더 이상의 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저는 편의점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소리쳤어요. 누군가 제 카드를 이곳에서 사용했어요. 놀란 나머지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편의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저는 그대로 계산대로 달려가 다시 소리쳤지요. 제 카드가 이곳에서 결제되었다고요. 그 순간 편의점 계산원의 행동에 저는 얼이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는 제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 제 카드를 내밀었어요. 카드를 보자 안심이 되었지만 아까 결제된 달러가 생각났어요. 아니, 그쪽이 제 카드를 사용한 건가요? 저는 화난 목소리로 그에게 따졌는데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카드를 꽂아두고 그냥 가셨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결제가 되면 문자가 갈 테니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제는 바로 승인 취소를 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의 말을 듣고 핸드폰을 봤더니 결제 승인 문자가 온 바로 직후에 승인 취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제가 혼비백산 놀라 뛰어오는 통에 승인 취소 문자를 못 받지 뭐예요. 그는 제 카드를 찾아주려 저에게 문자를 보낸 셈인데 다짜고짜 화를 내버렸으니 그에게 너무 미안하고 창피했어요. 분실 카드로 여기저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돌려준 것도 기가 막히고 이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카드를 돌려줄 생각을 했다는 건 더욱 놀라웠지요. 만일 미국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은 아예 갖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주인이 두고 간 카드에 욕심을 안 부리는 것도 모자라 돌려주기까지 하다니. 머쓱해진 저는 편의점 계산원에게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카드를 도용당한 최악의 날로 기억되었겠지만 한국이었기에 아찔했지만 최고의 날로 기억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LA에서 한국의 즉석 라면을 파는 곳을 보니 제가 한국 편의점에서 사 먹었던 라면들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한국 편의점을 생각하니 제 카드를 찾아줬던 고마운 한국인 점원도 함께 말이죠.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한국 라면 가게가 생겼으니 저는 이제 이곳을 매우 자주 들리게 될 것 같네요.
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이곳을 어서 소개해줘야겠어요.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국의 편의점에 푹 빠진 미국 아가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